자,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러시아 오일머니의 몰락입니다. 한때는 정말 철옹성 같았던 크렘린의 자금줄이 있잖아요. 그게 도대체 왜, 또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이 숫자 하나로 시작됩니다. 마이너스 20%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불과 1년 만에,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러시아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익의 5분의 1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. 아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그 견고해 보였던 크렘린의 금융 요새,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네,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제재의 올감이었습니다. 서방 세계의 아주 조직적인 경제 공격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거죠. 자,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석유 이야기부터 잠깐 해야 하는데요. 국제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있고요. 러시아가 주로 파는 우랄유가 있습니다. 원래도 우랄유가 브렌트유보다 조금 싸게 팔리긴 했어요. 근데 그 차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죠.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. 2024년에 평균 15달러 정도였던 가격 차이가요, 불과 1년 만에 24달러 이상으로 확 벌어집니다.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. 이건 그냥 좀 싸게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. 러시아가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석유를 헐값에 던져야만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진짜 결정타는 바로 미국의 제재였습니다. 러시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나 루코일 같은 곳을 그냥 콕 집어서 겨냥했고요. 단순히 석유만 못 팔게 한 게 아니라 돈이 오가는 물류망, 결제망까지 전부 공격했어요. 말 그대로 돈줄의 동맥을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. 그럼 이런 강력한 제재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? 당연하게도 핵심 고객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같이 거래하다가는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요.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29%로 나타납니다.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큰 손고객 중 하나였던 인도로 가는 원유 수출량이 단 한 달 만에 거의 30%나 폭락해버린 거예요. 이건 시장이 보내는 정말 위험한 신호였죠.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일부 물량은 배럴당 22달러, 25달러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됐대요. 이거는요, 그냥 본전치기, 겨우 손해만 면하는 수준입니다.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팔아치우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구매자를 잃은 이 많은 석유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여기서부터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유령선단이죠. 이 유령선단이라는 게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유령처럼 떠도는 배들이에요. 제재를 피하려고 목적지도 제대로 안 찍고 일단 바다로 나가서 원유를 사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유조선들을 말하는 겁니다. 러시아 무역이 얼마나 꼬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. 이 도표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발트해에서 출발한 유조선 중에 무려 35%, 그러니까 3척 중에 1척 이상이 목적지가 불명이라는 거예요. 일단 바다로 나간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하겠다는 건데 그야말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고 떠나는 거죠. 자, 석유를 팔아도 제값을 못 받는다. 이게 국가 재정에는 어떤 의미일까요? 계산은 간단하죠.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늘어만 가니까요. 러시아 정부의 예산에 아주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. 러시아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 표 하나로 그냥 딱 정리가 됩니다. 한쪽에서는 군사비가 계속 늘어나죠?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일한 돈줄인 석유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. 이 모순적인 상황의 결과는 뭐겠어요? 당연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뿐입니다. 결국 이게 숫자로 터져 나온 겁니다. 2025년 재정 적자가 GDP의 2.6%에 달했는데요. 와, 이거는요, 애초에 러시아 정부가 세웠던 이 정도는 괜찮겠지? 하는 목표를 완전히 박살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적자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간단해요. 자, 첫 번째, 군사비는 계속 늘죠. 두 번째, 그럼 당연히 예산 맞추려면 필요한 유가가 올라가야겠죠? 근데 세 번째, 실제로는 파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요. 그럼 네 번째, 결과는 뻔하죠. 어마어마한 예산 펑크가 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전망은 더 암울해요.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가면 2026년 말까지 3조 루블,
와,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? 이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핵심 돈줄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의 전쟁 경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 경제적인 압박이 결국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